딱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참 든든합니다. 이항영 위원의 딱 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항영 위원은 뭐 주식에 대한 그 판단과 전략만 세워주시는 줄 알았더니 자산 관리까지 도와주시려고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보면 저도 전화 가끔 받고 네. 이렇게 HTS 이렇게 뜨다 보면 로보 어드바이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맞아요. 많이 팝업 많이 보실 텐데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세심하게 좀 찾아봤습니다. 은행이라든가요, 그리고 지금 금융기관에서 전반적으로 로보 어드바이저를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정확한 개념부터 매번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만약 엔지니어도 아니고 네. 박사님도 아닌데 모르는데요. 일단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개념부터 큰 그림에서 보여야 되겠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개념이 되겠고요. 네, 네. 그걸 좀 약간 좀 좁혀서 보는 게 머신러닝, 그리고 머신러닝이 요즘 가장 핫한 것이 딥러닝이다. 그래서 가장 큰 개념부터 중간 개념, 핵심 개념이 딥러닝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걸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1950년대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완전히 구현해서 사람이 이제 대신할 수 있는 네. 기계에 대신할 수 있는 큰 개념이 되겠고요. 머신러닝은 그 안에서도 인간의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구체적 접근 방식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 딥러닝은 완전한 머신러닝을 실현하는 완벽한 기술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것도 헷갈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림을 보면 딱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한 블로그를 통해서 누가 한 거를 제가 카페에 왔는데요.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요. 머신러닝은 귀류에 대한 형태를 다 공부하고요. 네. 입도 다 보고 네. 수염도 다 보고 털도 네. 다 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이게 고양이다, 개라는 걸 구분하는 것이 네네. 일단 머신러닝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서 학습하고 학습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예측하는 거가 네, 되겠고요. 네. 딥러닝은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완전한 머신러닝인데 이거는 사실 이거 우리가 이런 것들 아까 말한 기계적인 거 피하는 게 아니라 아기 때부터 딱 보면 알잖아요. 네네. 그럴까지 최종까지 가면 딥러닝이다. 어. 그런 거 중간 단계 없이 딱 보고 알아채는 네,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뭔가 멀겠지만 딱 보면서 알아채는 거 이것이 결국 머신러닝까지 가는 그런 큰 그림인데 그 중에서 핵심은 딥러닝이다. 네. 궁극적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만약에 고양이가 강아지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럼 네. 구분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딥러닝은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도 구분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사람도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람은 인식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증권 업계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것도 로봇의 네네. 로보, ROBOT에서 T를 빼고 로보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투자 자산 전문가를 어드바이저라고 얘기하거든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얘기하는데 여기서 파이낸셜 딱 띄고 로보 어드바이저의 어드바이저. 합성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개념은 뭐냐면 미리 만들어진, 이게 중요한, 미리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갖고 투자의 중심이 되는 뭔가 로봇 기반 인공지능 투자 플랫폼인데 실제로 로봇 기반 인공지능까지 약간 제가 봤을 때 현재 수준의 과한 것 같고 네네. 실제로 보면 알고리즘을 만들어놨다라고 알고리즘. 일단 네.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한번 지난 한 몇 달 전에 한번 증권 가서 직접 한번 해봤어요. 이거.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앉아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라고 해봤더니 딱 이런 걸 물어봅니다. 뭐냐면 투자자의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 네. 이런 걸 1에서 5까지 뭐 체크하는 네네. 게 있겠고요. 물론 요즘 일부에서는 동영상 갖고 그러니까 화면 화상으로 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 뭐 30% 원하는 분도 있고 네네. 나는 금리 대비 한 1년에 5% 10% 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따시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금의 성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건 생활비인데 생활비에서 일부 떼어서 투기를 네.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지금 당장 아니지만 1년 후에 6개월 후에 무슨 학자금, 아들 학자금 아니면 결혼자금으로 모아두는 그런 향후에 자금에 쓰여야 될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여기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수익은 극대화하고 위험은 최소. 물론 나이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다 들어가서 뭔가를 딱 제시해 주는 거죠. 고객을 얘기해보고 이항영님은 이런 포트, 이런 펀드를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로보 어드바이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실 저도 로보 어드바이저를 직접 가입해 보진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가입 방법까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그런데 질문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항영 위원님과 저의 차이점을 얘기하려면 진짜 수많은 걸 얘기할 수 그렇죠, 있겠지만 그렇죠. 그 예. 질문 4개 갖다가 겨우 조합해 보면 기껏해야 저희 가능성의 개수는 한 12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2개로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되지? 그래서 사실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알고리즘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영업 비밀이겠죠. 네.
아주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될 것 같은데요. 결혼정보업체 있죠. 네. 결혼정보업체가 딱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다라고 이해하시면 결혼정보업체도 수만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20개, 30개를 몇 해도 개만 하죠. 딱 상대방에 어울리는 사람을 딱 찍어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얘기하면 금방 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자, 그렇다면 네. 과연 관심은 많지만 아직 나의 돈을 맡기기에는 로보 네. 어드바이저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기에 가입하고 있어요? 이게 한 2015년부터 이제 좀 많이 돼가는 이건 전 세계로 보면 일단 전 세계 시장은 지금 10배, 20배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16년에는 9억 달러, 앞으로 한 2, 3년에 100억 달러까지 커진다는 것이 미국의 한 연구 기관의 어떤 예측이 되겠고요. 네. 실제로 보면 전 세계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역시 미국입니다. 한 57% 정도가 미국 사람이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독일 사람들은 계산을 또 좋아하잖아요. 네네. 네, 독일 사람들도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러니까 역시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익률 네. 여쭤봐야 될 텐데 네. 사실 원래 네. 로보 어드바이저가 나왔을 때 취지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일반 시장보다 뭐 급등주를 추천해 준다 이게 로보 어드바이저 개념이 아니라 네.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을 이뤄준다가 취지였기 때문에 네. 사실 수익률 자체를 기대하는 것은 그렇죠. 좀 아닐 네, 수도 네. 있어요. 일단 네. 수익률 어땠었어요? 일단 미국에서도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에 세 군데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벨턴 에이시라는 곳이 있고요. 퍼스널 캐피탈인 곳이 있고 찰스 수업에서는 네. 수업 인텔리전트가 아마 가장 크게 유명한 곳인데요. 네. 2016년만 수치만 제가 확보했는데요. 2016년에 보면 각각 9.74%, 11%, 14%의 평균 수익이 났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2016년에 S&P 500은 9.5% 올라갔으니까 네, 네. 이들 물론 이거보다 낮은 곳도 있지만 이렇게 유명한 곳들 가장 많이 투자자들이 선택한 곳은 좀 수익이 났고요. 그 당시에 보면요, 액티브 펀드의 3개 중에 2개는 S&P 대비 실적이 부진했다는 걸 보면 로보 어드바이저가 상당히 그나마 성과를 성과를 좀 냈다라고 네네. 일단 이해할 수가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로보 어드바이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수십 개, 수백 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선택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황은 네. 약간은 좀 부진할 것 같아요. 해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게 수치로 보기엔 약간 쉽지 않은데요. 네. 2016년 4월에 첫 로보 어드바이저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제가 키움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때 펀드가 국내 첫 선했고요. 2016년 말에 682억 원이었는데요. 그 금년 초 얼마 전까지 보면 네. 한 3천억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도 많이 늘었네요. 5배 정도 네. 늘어났는데 문제는 또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수익률은 단순한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 그 안에서도 글로벌이다, 아니면 로보 자산이다, 그렇죠. 아니면 성과다, ETF다, 그 채권이다 많이 있는데요. 등등 보면 키움 쿼터백이라는 것에 6.88%. 계속 말씀드린 이거는 절대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러 네네. 가지 그 안에서 들리고 해외 거랬다, 국내 거 다른데 이 정도가 이제 일단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수익률은 의미가 없다 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는요, 금년 5월인가 그때부터는 네네. 로보 어드바이저 랩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랩 상품이요? 예, 네. 증권회사 통해서 몇 군데 우리나라 한 10군데 벌써 살 겁니다. 그럼 증권회사에서 랩을 가입하시면 랩 상품에 의해서 투자 자문사가 직접 이거 갖고 매매를 해준다, 직접요. 네, 네. 그러니까 펀드랑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해 보시는데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시기에는 그렇게 과거와 달리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성과가 좀 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사실 원래 로보 어드바이저 나왔을 때 막 글로벌 금융 위기도 막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네. 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예상하기 어려운 것까지 해서 로봇가 대신해 주자 이런 취지였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으면 그게 오히려 실패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게 왜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요, 국내요, 그리고 국내에서 주식형, 채권, 혼합형 다양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단순하게 얘기할 네, 수는 네.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단순한 알고리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금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으로 해서 출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는요,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서 스스로 시황, 뉴스, 글로벌 금융 환경을 다 학습해갖고 평가해서
완벽하게 매매까지 완전히 네네. 100% 매매하는, 그러니까 거의 딥러닝 수준까지 가려는,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네네. 머신러닝에서 딥러닝까지 가는 그런 기반한 펀드라든가 ETF도 지금 출시된 것도 있고 앞으로 될 거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이세돌과 알파고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네네. 알파고가 운영하는 주식 펀드, 주식 ETF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 실제 있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네.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알파고 말고 또 하나가 IBM에서 왓슨이잖아요. 네네. 왓슨이 운영하는 펀드 ETF가 출시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인간들,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 계속 줄어들 것 같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왓슨이 내 펀드를 운영해 준다. 대단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 뭐 제가 직접 돈을 넣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말씀드린 김에 아까 네. IBM 왓슨에서 사실 작년 10월에 지금 뉴욕에 상장시킨 게 있어요. 네. 그 완벽한 IBM 왓슨이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하는 ETF를 출발했는데요. 그게 보면요.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든가요. 네네. 기업 분석가, 퀀트 분석가, 지수 개발자 등의 모든 일을 혼자서 실행하는 건데요. 네. 주요 변수는 말씀드렸다 경제 상황, 트렌드, 전 세계 기업 입시 등을 반영하는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IBM 왓슨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ETF가요. 올해요. 12.97%가 어저께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친구 혼자 하는 겁니다. 기계가. 그리고 S&P 500이 8.69% 올랐으니까요. 이게 아래 것이 S&P 위가 말씀드렸던 네네. IBM 왓슨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거가 수수료가 더 쌉니다. 네, 왜냐면 사람이 하는 그렇죠. 거보다 기계가 하잖아요. 인건비가 안 예, 들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흥미롭고요. 블랙락 자산운용도 최근에 7개의 머신러닝을 활용한 ETF를 출시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투자 아이디어까지 또 정리해 주세요. 그냥. 이런 거죠. 저는 국내외 알고리즘을 활용한 로봇 어드바이저라든가 머신러닝 관련 펀드나 ETF 소량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세상을 많이 바꿀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굳이 주식을 얘기하면 엔비디아나 AMD가 관련 소위 인공지능 관련 주식으로 얘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아마 유력한 자산 운용사나 증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당장 아니지만 5년, 10년 안에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쪽에 활용을 하실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개념도 정립해봤고요. 여기서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